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즐거우시죠? 예,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제 갑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조정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왜 삼성전자가 또 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의 엔돌핀, 예, 제가 오늘 팡팡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위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면, 일단 요거 차트 보고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삼성전자 지금 73,000원을 돌파했죠. 안착하는 모습인데, 자, 우선주는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52주 신고가 나기 전인데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돌파하냐 아니야, 언제 돌파하냐, 저는 뭐 다음 주 돌파한다고 보는데, 자, 돌파하면 73,600원 돌파하면 또 이제 8만원, 7만원 후반대를 향해서 가겠죠.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또 돌파하고 가잖아요. 가면 또 쭉쭉쭉 가면 또 급하게 따라옵니다. 우선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V자 체크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V자 체크한 게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하고 7만원 밑으로 한번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5만 대만 언론 뉴스에서 삼성전자 6만 전자 갔다 어쩐다 저쩐다, 개인 투자자분들 간 철렁 내려앉게끔, 예, 이렇게 그 다음 화요일부터 양봉 쫙 뽑으면서 짝짝짝 뽑으면서 개인들 물량 그나마 남아있는,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 박스권 조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루함을 못 참고 있는 그 개인들, 그 마지막 그것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매입작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문제다. 예, 돌파는 시간의 문제다. 설령 조금 더 숨고르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의 문제다. 왜 시간의 문제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난리 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난리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중국 방문한다. 예, 누가 방문합니까? 요분입니다. 예, 진아, 예, 레이먼드. 이분이 누굽니까? 저는 이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든이겠지만 제일 영향력 있고 무서운 여자가 누구냐? 예, 저는, 예, 상무장관, 미국의 지나 로먼드 상무장관이 제일 영향력 있고 무서운 여자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중국 쪽 관영지 보면 뭐 황구시보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타임스 보면 그 전에 누가 방문했습니까, 여러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문했죠. 그 다음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갔다 왔죠. 예, 이어서 지금 이 지나 로먼드 상무장관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아, 장자님, 이 뭐 상무장관하고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주가 날았잖아요. 간밤에 계속 좋잖아요. 물론 실적이 좋고 분위기 좋은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그 지나 로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게 아주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좀 먼저 풀고 가면, 자, 일단 여러분 옐런 재무장관이나 토니 블링컨 올 때는 중국에서 뭐 환영한다, 두 팔 벌려서 우리는 뭐 뽀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물론 뭐 어느 정도 좋아는 했지만, 이 지나 로먼드가 중국 온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환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자, 미국 상무부가 대중 첨단 기술 수출 규제하고 대중국 관세 이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게 관세하고 수출 규제, 반도체 규제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이 러먼드 장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방중을 해서 양국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을, 예, 완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아이고 중국은 안 돼, 중국은 우리가 거기는 계속 못 먹고 살아야 돼, 타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반도체 제재, 자, 반도체 제재가 이제
지난 로몬드 장관이 가서 해결이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일단 여러분, 삼성에게 어떤 호재가 있냐면, 만약에 반도체 제재가 일부 이제 아마 해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 GPU 같은 첨단 반도체가 중국의 매출에 많이 일어나겠죠. 자, 시장이 더 커지겠죠. 시장이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좋아집니다. 자, 중국 시장이 열리면, 예, 중국 시장에 이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GPU 같은 게 엄청나게 들어가면 메모리 반도체도 첨단 반도체, HBM 같은 DDR5 같은 첨단 반도체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고 반도체 제재가 일부 해결이 되면 중국 경제가 더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겠죠. 자,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퍼즐, 자, 중국도 좋아지는 그림으로 지금 차곡차곡 가고 있다. 왜입니까? 예,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장관이잖아요. 가서 채권 좀 사줘.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미국 채권에 대해 미국이 또 채권 발행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채권을 사줄 데가 없어. 지금 일본도 지금 헉헉거리고 있고, 예. 그래서 사줄 때는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어. 자, 그럼 중국은, 야, 우리 채권 사줄게. 대신에, 야, 너가 저기 상무장관 들어오라 그래. 우리 이 부분 좀 관세하고 해결하자. 그렇게 저는, 되어가는 수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미국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한 번 있고요. 자, 8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할지 동결할지 좀 두 번이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던 이 긴축 연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금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실적의 중요성이 커지는 실적 장세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지금 이제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죠.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연내 기준금리를 2차례 올릴 가능성은 지금 크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5bp를 인상할 확률은 7월 달에 보시면 93%, 예,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은 93%고 9월 달에 한 번 더 FOMC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이때는 동결입니다. 동결할 가능성이 82.7%. 자, 그러면 올해 금리를 7월 달에 한 번 올리는 것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로 이제 이 매크로 지표로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할 상황은 아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도 지금 PPI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상당히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 동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물론 지금 모든 시장이나 분위기는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동결하면 또 주가가 너무 랠리를 펼칠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 있긴 한데 동결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감소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CPI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3% 정확하게 2.97인가 98인가 그렇더라고요. 반올림에서 3%인데 거의 뭐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었고요. 자, PPI 생산자 물가도 0.1% 상승을 해서 이 PPI는 더 지금 쇼킹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많이 이렇게 폭등하고 빅테크 반도체 쭉쭉 날아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상무장관까지 중국 가서 또 샤바샤바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나 중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 어떤 뉴스나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증시는 완연한 실적 장세, 내년은 정말 한겨울에도 옷 다 벗고 다니셔야 될 정도로 뜨거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